유니크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계속 각광을 받을 거다. 그리고 그들을 독려하고 응원해주는 제작진이 있는 회사만 살아남을 거다. 라고 전문 제작사가 살아남을 거다.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어요. 드라마 너무 많아요. 올해가 사상 최대예요. 그래서 미니 시리즈만 한 90편 정도 됩니다. 매체도 너무 바뀌고 마케팅도 막 범람해요. 그리고 제작자 입장에서 보면은 제작비는 계속 한없이 올라가고요. 그런데 제가 원하는 인력들은 태부족입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와 그 제작 문화와 그 다음에 이 한국에서 지금까지 최적화돼 왔던 제작 여건 그 문화를 송두리째 좀 달리 생각해보고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수용자의 의식 변화예요. 시청자들이 너무 세련돼졌어요.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0여 년 정도 드라마 만드는 패턴이 식상해졌어요. 비슷해요. 뭐 TV로 온 가족이 모여서 보는 거는 옛날 얘기가 돼버렸고 다 핸드폰으로 봐요. 하지만 인간의 습성은 변하지는 않아가지고 이걸 갖다 공유하고 싶어요. 얘기하고 싶고. 그래서 자신의 SNS에 기록을 한다든가 남의 평을 보고 나 이거 4부까지 못 봤는데 벌써 4부 했어? 그럼 기다려. 끝날 때까지 몰아봐. 추석 때, 설 때, 주말에 몰아보는 거죠. 어쨌든 그렇게 자주적인 소비 행태가 됐어요. 지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일어나고 많이 걸러져요. 그래서 이건 안 봐도 되겠네 하고 패스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. 결국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가 성숙이 또 기술적으로 되면서 콘텐츠 자생력이 좀 생길 시점이 됐어요. 몇몇 아주 메가 히트작들이 나왔고요. 영화 쪽, 방송 쪽에 숙련된 인력이 대단해요.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를 자국 콘텐츠가 이기는 시장이 세계에서 몇 나라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자국 내의 이 수준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 나라고요. 그리고 배우, 그 다음에 대중음악, 그리고 뭐 뮤지컬이나 콘서트 쪽,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쪽, 그러니까 드라마는 워낙 이제 뭐 여러 인접 예술들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그쪽 산업들이 또 굉장히 고도화가 돼가지고 드라마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여건은 접어들었어요. 그런데 이걸 다 엮을 시스템이 없어요. 말하자면은 드라마 제작자 혹은 방송사 CP 국장 그리고 연출자, 작가 그리고 막 그 S급, A+급 스타 배우들 이 사람들이 뭔가 우연한 사건처럼 만나는 것 같지만 고도의 수싸움이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작정하고 덤볐는데도 시청률이 안 나와요. 여전히 우연에 기대고 있다. 우연에 기댄다는 거는 도박에 가깝다. 그것은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. 시스템이 뭘까요? 일정량을 투입했을 때 자본과 노력과 인력을 투입했을 때 멋진 결과물이 항상 나오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프로듀서의 시대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, 이 컨텐츠를 딱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몇 가지 되는 원칙이 좀 생겼습니다. 이게 보편성이 있어? 이건 대중극이에요. 뭐 나만 보고 그다음에 우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돌려보는 비디오가 아니잖아요. 그럼 보편적이야? 그런데 또 이율배반적으로 그런데도 독보적인 가치가 있어? 생각합니다. 미생을 할 때 이 고민에서 제일 헤맸던 것 같아요. 한 1년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편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. 그런데 이건 나는 독보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시청률이 안 나올 모든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닫는 어떤 그런 그 갈등의 순간들이 있는데 이게
내가 작가를 설득해야 되고 감독님을 설득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요. 그다음에 직업적인 윤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. 이거 이렇게 세게 가면은 사람들이 자극적이라서 난리 나겠는데, 혹은 어떤 개인을 연상케 해가지고 네이버 검색어 1위에 올라가게 할 수 있겠죠. 이건 아무개 생각나는데, 근데 그게 굉장히 뭐 자극적이라든가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괴롭힘을 준다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다, 뭐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직업적인 윤리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엮여서 상업적인 파괴력이 있냐, 그 다음에 시대적인 필요성이 있냐. 그래서 한국형 제작 시스템이 이제 저 말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그러니까 좀 새롭게 작업하고자 하는 분들,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컨텐츠 업의 미래에 이제 종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드린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좀 제작사별로 브랜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좋은 크리에이터들은 당연히 항상 최고의 홍보거리고요. 핵심적인 작가, 감독, 어떤 또 촬영 스텝, 굉장히 좀 뭐랄까 헤드가 되는 스텝들, 이런 사람들이 제작진의 브랜드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. 그러면 그 작품의 제작진이 나와, 그러면 사실은 과감하게 신인 쓸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이미 신뢰하고 봐줄게 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 과정으로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한국 드라마 현장이 굉장히 저는 좀 감동적일 때가 많아요. 이렇게 헌신적인 스태프는 전 세계에 없어요. 그리고 정말 잘 찍고요. 그분들의 팀워크를 유지하는 거에만 총력을 기울입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부족해서 못나서 예측을 잘못해서 그분들이 고생하시지 않는 것만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현장 운영 프로듀서들이 저희가 좀 고정 인력이 다른 제작사보다는 훨씬 좀 많은 편이에요. 근데 정직원으로 다 고용을 했어요.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있고 우리가 또 내년에 또 뭘 찍을 때 항상 터줏대감들이 있는 프로덕션이 되기를 바래요. 그리고 포맷을 좀 기존의 문법은 아니지만은 아이템 소재의 파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케이블이나 이런 다른 쪽, 그다음에 뭐 웹 이런 쪽에서 좀 굉장히 좀 도발적인 시도들을 할 필요가 있을 거고, 거기에서 퀄리티까지 해내면은 굉장히 좀 큰 부가가치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결국에 IP 확보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결국 이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 먼 훗날에 다시 리메이크를 한다 해도 어쨌든 제작사가 직접 기획을 해서 제작사가 뭐 회사가 만드는 건 아니죠. 인공지능이 있는 건 아니니까. 근데 다양한 작가들한테 기회를 주고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신인 작가들이 글 써왔을 때만 페이를 주거나 계약을 해주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아예 그냥 랩 안으로 들어와서 해서 한 10몇 분 정도가 지금 월로 급여를 받고 기획비를 받으면서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. 이 제작사가 언제든지 우리가 풋풋하지만 거칠지만 내 기획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어떤 기회가 났을 때 바로 직접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시 태세를 갖추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